2025년 9월 25일 밤 9시 5분 서울 아산병원에서 한국 코미디의 아버지 전유성 선생이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한 시대의 막이 내리는 순간처럼 우리 모두를 멈춰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전할 이야기는 단순한 부고가 아닙니다. 전유성 선생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장례를 직접 설계했습니다. 희극인장으로 치러달라, 그리고 지리산으로 나를 보내달라. 그의 유언은 한편의 시나리오 같았고 우리는 지금 그 시나리오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빈소에는 수많은 후배들과 동료들이 모여 눈물로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울고 어떤 이는 그의 농담을 떠올리며 웃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있는 이 자리야말로 전유성다운 마지막 무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전유성 선생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그날이 그의 인생을 완성한 순간이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전유성 희극인장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중환자실 앞복도는 며칠 전부터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전유성 선생은 지난 2년간 폐렴과 코로나 후유증으로 폐 기능이 급격히 나빠졌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와중에도 의식은 놀라울 만큼 또렷했습니다. 김학래 협회장은 병실에 들어가기 전 깊은 숨을 쉬었다고 회상합니다. 그는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자 전유성 선생은 산소 마스크를 쓴 얼굴로도 특유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후배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한 듯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실 안에서 들려온 대화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선배님은 힘겹게 손짓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퍼하지 말고 웃어달라, 나는 끝까지 코미디언답게 떠나고 싶다. 그 한마디에 병실 안에 있던 후배들의 눈이 동시에 젖었습니다. 그는 장래에 관한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놓았습니다. 희극인장으로 해달라, 후배들이 직접 나를 보내주길 바란다. 코미디언이 함께 모여 웃으면서 마지막 길을 만들어달라. 그는 이 말을 하면서도 눈가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김학래 협회장은 그 순간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나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았지만 선배님은 오히려 나를 달래셨다. 마치 무대 리허설처럼 하나하나 장례 절차를 알려주셨다. 병실을 찾은 다른 후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경실은 병실 문을 나와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웃기려 하셨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조의금을 미리 내라, 내가 쓰고 가겠다며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모두 웃으면서도 울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코미디언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후배들을 먼저 챙겼고 장래가 희극인들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병실을 나서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슬픔과 함께 이상한 안도감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선배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무대를 맡기고 떠날 준비를 끝낸 듯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그는 왜 굳이 희극인장을 고집했을까? 왜 지리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을까? 이 질문은 우리 모두를 붙잡았고 그 답은 곧 드러나게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조용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이곳은 전유성 선생의 유언대로 준비된 희극인장이 열리는 자리였습니다. 커다란 영정사진 아래에는 그의 상징처럼 보이는 작은 마이크와 무대 조명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마지막 공연장이었습니다. 후배 개그맨들은 검은 양복을 입고 서로를 다독이며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김학래 협회장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떠나는 순간까지 코미디언의 품격을 생각하셨다. 그래서 후배들이 주도하는 희극인장을 원하셨다. 그는 말을 마치자 울음을 참기 위해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빈소에는 김신영, 조세호, 이경실 등 수많은 후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인사를 올렸습니다.
몇몇은 눈물을 흘렸고 또 어떤 후배는 선배의 유머를 떠올리며 웃음을 보였습니다. 그날 빈소에서는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울다가도 웃었고 웃다가도 다시 울었습니다. 마치 전유성 선생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코미디 같았습니다. 저는 한 후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은 병실에서까지 우리를 웃기셨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로 조이금 얘기를 하시는데 순간 다 같이 웃음이 터졌다. 그게 바로 선배님다운 모습이었다. 이 장례식은 단순히 한 사람을 보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 코미디 역사가 한자리에 모여 웃음과 눈물로 인사하는 시간 같았습니다. 후배들은 선배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 하나같이 힘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이날 또 하나의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학래 협회장은 연결식 계획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배님의 뜻에 따라 화장 후 유해는 지리산 자락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수목장으로 영원히 쉬게 될 것입니다. 순간 장례식장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많은 후배들이 서로 눈을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지리산은 선배님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것을. 하지만 왜 하필 지리산이었을까? 그는 왜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을까? 저는 그 답을 알기 위해 선배님의 말년을 되짚어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진짜 이야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유성 선생이 지리산으로 향한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그의 두 번째 고향이자 인생의 마지막 챕터였습니다. 그는 경북 청도를 떠나 전북 남원의 지리산 자락으로 내려갔습니다. 도심을 떠나 자연과 함께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실현한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국수집 국수 교과서를 열고 매일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직접 면을 삶고 국물을 내며 손님들에게 농담을 건넸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작은 코미디 무대라고 불렀습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인연은 가수 이동원과의 우정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젊은 시절부터 친구였고 음악과 코미디로 함께 성장했습니다. 2021년 이동원이 식도암으로 투병하자 전유성 선생은 그를 지리산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함께 지내며 지난 시간을 회상했고 웃음과 눈물로 긴 밤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 전유성 선생은 이동원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이곳으로 돌아와야겠다. 그래서 이번 유언의 지리산 수목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의 선택은 단순한 장지가 아니라 인생 철학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자신이 사랑했던 친구 곁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 했습니다. 전유성 선생의 인생은 코미디의 역사와도 같았습니다. 1969년 방송작가로 시작해 개그맨이라는 말을 세상에 알렸고 KBS 공개 코미디와 개그 콘서트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후배들의 무대 뒤에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주었고 이문세, 주병진, 김현식, 김신영, 조세호 등 수많은 스타를 발굴했습니다. 그는 군기보다 자유를 강조했고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디션 대신 선착순으로 후배를 뽑아 진짜 실력은 함께 키운다고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는 단순한 개그맨이 아니라 한국 예능의 설계자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알게 된 저는 지리산 수목장의 의미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웃음으로 시작해 웃음으로 끝낸 사람. 자연으로 돌아가며 마지막까지 삶을 완성한 사람. 그의 떠남은 슬프지만 동시에 아름다운 마무리였습니다. 이제 전유성 선생의 마지막 길은 지리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시작된 희극인장은 사흘간 이어지고 연결식이 끝나면 그의 유해는 남원으로 옮겨져 수목장으로 안장됩니다. 저는 오늘 하루 종일 이 장례식장을 지키며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울다가 웃었고 웃다가 다시 울었습니다. 마치 선배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코미디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전유성 선생은 생전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 말라는 건 다 재미있다.
그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걸었고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완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과 웃음은 그가 남긴 최고의 유산입니다. 그의 웃음은 세대를 넘어 계속 울려 퍼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댓글로 전유성 선생님께 인사를 남겨주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그의 무대나 유머를 함께 나눠주세요. 그것이 선배님이 가장 좋아할 마지막 선물일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